수열의 수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건데요. 일단 수열 AN에서 n의 값이 한없이 커질 때 AN의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봅시다. 두 수열 AN과 BN이 있는데요. 일단 AN의 일반항에는 n분의 n 플러스 1이 들어있고 BN의 일반항에는 n분의 마이너스 1, n 플러스 1이 있습니다. 이 두 AN에다가 숫자를 대입해 볼 겁니다. 1을 대입할 경우 2가 나오고 1을 대입할 경우 2분의 3이 나옵니다. 그리고 BN에는 1을 대입할 경우 1이 나오고 1을 대입할 경우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옵니다. 위 두 그래프에서 나타낸 결과 n의 값이 한없이 커질 때 AN의 값은 1에 한없이 가까워지고 AN의 값이 한없이 커질 때 BN의 값은 0에 한없이 가까워짐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n이 한없이 커질 때 일정한 값에 가까워지면 이를 수렴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AN의 자체가 상수 수열일 때도 수렴을 합니다. 그리고 AN이라는 수열은 항상 C이므로 AN이 무한히 커져도 C로 수렴합니다. 자, 일단 수열의 극한값을 구하는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첫 번째 문제 일단 일반항은 2n-1분의 1입니다. 그래서 1을 대입하면은 2이 나오고 2를 대입하면 2분의 1이 나오고 3을 대입하면 3분의 1이 나오고 계속 이렇게 4를 대입하면 8분의 1이 나오므로 n의 값은 0에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로는 이거의 일반항은 1 플러스 3분의 1 n 마이너스 1승인데요. 이거를 한번 풀어보면은 처음에 이게 이제 n이 무한으로 커지면 부모도 무한으로 커집니다. 그러므로 1 플러스 뭐 9분의 1, 27분의 1, 81분의 1 이렇게 계속 무한으로 늘어나니까 이거는 뭐냐 무한분의 1이 또 0이다. 그러니까 이게 빠지고 1 플러스 0은 1이 안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n의 값이 무한으로 커져도 계속 이게 커져도 5로 수렴하기 때문에 3번의 값은 바로 5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수렴하지 않는 수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두 수열이 있는데요. 이 두 수열을 n의 값의 커짐에 따라 an, bn의 값의 변화를 그래프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위 두 그래프에서 n의 값이 한없이 커질 때 이 an의 값은 양이 무한대로 커지고 이것은 이 그래프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한없이 작아집니다. 그리고 이 수열을 기호로 리미트 n의 값이 무한대로 커지면 an은 무한대가 됩니다. 이제 수렴하지도 않고 양의 무한대 또는 음의 무한대로 발사하지 않는 수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두 수열의 그래프 두 개가 있습니다. 위 그래프에서 n의 값이 한없이 커질 때 마이너스 1의 값은 마이너스 1과 1이 교대로 되고 여기 마이너스 2의 n 마이너스 1의 값은 양수와 음수와 교대로 되면서 그 절대값이 한없이 커집니다. 이와 같은 수열을 바로 진동이라고 합니다. 이제 지우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이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번 마이너스 1, 1, 3 점점점하고 2n 마이너스 3 n의 값이 하나씩 커질 때 2n 마이너스 3의 값은 계속 무한대로 커지므로 답은 양의 무한대입니다. 다음 2번 마이너스 2,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6 점점점점 1 마이너스 3 n승 이 값도 n의 값이 한없이 커지면 1 마이너스 3n의 값이 한없이 계속 작아지므로 답은 마이너스 무한대입니다. 다음 3번 이 값은 n이 1이면 0이 되고 n이 2가 나오면 2가 됩니다. 그리고 n이 3일 때는 다시 0, n이 4일 때는 다시 2 이렇게 n의 값이
0하고 1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교대로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것을 진동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은 수열의 극한에 관한 성질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수열의 극한에 관한 성질은 수열 역시 함수의 일종이기 때문에 수트에서 배웠던 함수의 극한의 성질과 굉장히 유사한 면을 띠고 있습니다. 특히 이 수열 역시 두 수열이 수열할 때만 이 다음에 정리들이 성립하게 되고, 이거는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증명을 할 수 없고 단지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서 C는 상수이고 상수에 수열이 곱해져 있으면은 리미트 밖으로 상수가 빠진다는 개념이고, 또 두 수열의 합차 곱은 리미트를 또 벗겨내서 합차 곱으로 끊어낼 수 있습니다. 또 나누기 역시 마찬가지로 끊어낼 수 있는데, 이때 당연히 분모의 0이 안 되므로 이 수열 자체의 값이 0이 돼서도 안 되고, 또한 이 수열의 극한값 역시 0이 돼서는 안 됩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볼 성질은 샌드위치 정리라고 불리기도 하는 성질인데, 이 역시 두 수열이 각각 수렴할 때만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1번은 AN이 BN보다 작거나 같을 때 극한값을 취해서 리미트 AN과 리미트 BN에 대해 비교해도 부등호가 유지된다는 건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여기서 등호가 없이 이렇게 AN이 BN보다 같진 않지만 커도 여기서는 등호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래프를 통해 잠깐 확인해 보면은 이 그래프를 BN이라 하고 AN이라 하면은 점점 이 축에 가까워지고 있지만 항상 AN보다 BN이 큰데, 이런 경우에도 극한값은 둘이 같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또 이것을 확장한 것이 바로 밑에 것인데, AN과 CN, BN이라는 세 수열이 있고 대수관계가 이렇게 주어진다면은 이렇게 주어지고 양끝값의 극한값이 같다면 그 가운데 있는 놈의 극한값 역시 그 양끝값의 극한값과 같게 되는 것입니다. 역시 이와 같은 성질로 이게 AN, CN, BN이라고 하면은 AN과 BN의 극한값이 결국 같기 때문에 CN, 가운데 있는 CN 역시 양끝의 극한값을 따라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교과서에 있는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6쪽 예제 1번입니다. 다음 수열의 극한값을 구하시오. 여기서 1번은 리미트 n이 구하려고 할 때 n제곱 더하기 n 플러스 2분의 3n제곱 더하기 4n 마이너스 1인데, 교과서에서는 분모와 분자의 각각 최고차의 개수인 n제곱으로 나눠서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3 더하기 n분의 4 마이너스 n제곱분의 1 1 더하기 n분의 1 더하기 n제곱분의 2로 계산하고, 아까 배웠던 수열의 극한의 성질을 적용하면은 이 리미트가 다 쪼개져서 들어갈 수 있으므로 이 각각의 값만 생각하면 되는데, 요거는 각각 0으로 수렴하게 되므로 결국 3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풀지 않고도 단지 최고차항의 개수만 비교해서 바로 3으로 나타내는 방법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번은 여기서 이번 문제 루트 n제곱 더하기 2n 마이너스 n의 극한값을 계산하는 건데, 여기서 분모와 분자의 최고차의 개수를 비교해서 풀었다면 여기서는 분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유리화시켜서 분수의 꼴로 만들어 준 후 계산하도록 합시다. 유리화를 진행하면 분모에는 이렇게 나오고 분자에는 루트 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n이 나옵니다. 여기서 n제곱과 n제곱이 사라지고 분모에는 2n-이 있습니다. 다시 최고차의 개수, 여기서 했던 것처럼 최고차의 개수인 n으로 나눠주면 루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2고, 루트 속에는 1 더하기 n분의 2 더하기 n분의 1이 되므로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이것과 이건 역시 사라지므로 이를 정리하면 1 플러스 1분의 2 해서 1이 됩니다. 자, 이제 예제 2번을 보면은 다음 페이지 17쪽에 예제 2번을 보면
다음 수열의 극한과 다음 수열의 수렴 또는 발산을 조사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n제곱 마이너스 5n이라는 수열은 그냥 단순히 그래프를 그려서 이차함수이기 때문에 n이 무한으로 갈 때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라고 판단해도 되고 교과서에서는 n제곱을 끌어내서 n제곱이 자명하게 발산하고 이 값은 1의 수렴함으로 이 수열 역시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2번은 다항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쉽게 그래프를 그릴 수 없는데 그래도 분자와 분모의 최고차항 개수를 비교하면은 여기서는 마이너스 2n 제곱이고 여기서는 n이기 때문에 분모의 무한대로 발산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교과서 18쪽에 있는 예제 3번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한 샌드위치 정리를 이용하면은 이렇게 단순히 수열을 주고 갑자기 극한값을 구하라고 하는 것에서도 풀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사인 함수는 항상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의 값을 가지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여서 샌드위치 정리를 이용하면 풀립니다. 이 식에서 이 꼴을 다시 만들어야 되므로 양변을 n으로 나누면은 sin n 세타 나누기 n 그리고 우측에는 n분의 1이고 좌측에는 마이너스 n분의 1이 됩니다. 이때 n이 음수일 경우에는 부등호가 뒤집히게 되지만 그래도 양끝이 1이고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결국 이 식으로 귀결되게 됩니다. 여기서 아까 배웠던 샌드위치 정리를 사용하기 위해 각각 리미트를 붙이면 여기에 있는 것은 리미트 n분의 1이 되고 여기는 리미트 마이너스 n분의 1이 되는데 이 두 값은 모두 0으로 수렴하게 되므로 그리고 구하고자 하는 이 값 여기서 n이 무한을 갈 때 n분의 사인의 n세타 역시 0으로 수렴하게 됩니다. 등비수열의 극한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정사각형 모양이 색조개 있는데요. 이건 한 변의 길이가 1이고 계속 4등분으로 쪼개고 있습니다. 처음에 넓이가 1이고 그 다음에 4분의 1, 그 다음에 4분의 1의 제곱, 그 다음에 마지막에 4분의 1의 n제곱까지 가는데요. n 값이 한없이 커질수록 0에 가까워지므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4분의 1의 n승은 0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등비수열 r의 n제곱의 실험 발산을 공비 r 값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r이 1보다 클 때는 r을 1 플러스 h로 놓고 여기서 h는 0보다 크다는 조건을 줍니다. 그러면 r의 n승은 1 플러스 h의 n승은 1 플러스 nh보다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 플러스 h의 n제곱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r의 n제곱으로 무한대로 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r이 1일 때는 수열의 모든 항이 값이 1이므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r의 n승은 1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r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을 때. 두 번째 경우는 나뉘는데요. r이 0일 때는 수열의 모든 항의 값이 0이므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r의 n승은 0이 됩니다. 그 다음에 r이 0이 아닐 때는요. 절대값 r분의 1이 1보다 크므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절대값 r분의 1의 n승은 무한대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r의 n제곱은 0이 됩니다. 네 번째로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을 때입니다. r이 마이너스 1일 때는 등비수열 r의 n제곱이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계속 이게 반복되므로 진동, 즉 발산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절대값 r이 1보다 크고 그 다음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절대값 r의 n승이 무한대이므로 즉 진동, 즉 발산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교과서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식을 보면은 등비수열들로 이루어진 식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4의 n승이 공비가 4인 등비수열로 쉽게 말해 가장 힘이 센 등비수열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분모와 분자를 4의 n승으로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분모는 이렇게 되고 분자는
이렇게 되는데요. 이제 이게 n이 무한대로 갔을 때를 보게 되면은 이거는 0으로 가고 이것도 0으로 가기 때문에 1이란 값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문제에서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이 문제는 일단 경우를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일단 R이 0보다 크다고 했기 때문에 첫 번째 경우로 R이 1보다 큰 경우를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R의 n승으로 분모와 분자를 나눴을 때 일이 되고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로 R이 1일 때를 볼 수 있는데요. R이 1일 때는 그냥 쉽게 식에 대입해서 이렇게 되므로 0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경우에 대해서 볼 건데요. 그때는 R이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의 경우를 볼 건데, 이렇게 되면은 R의 n승이 결국 0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그래서 1의 값이 나오게 됩니다.